창원의 중학교 결핵 감염자가 8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사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창원시가 저반시설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한 해 11만 명이 찾는 도섬 유람선이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남농협이 장학금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경남은행은 기금 100억 원을 약속해 두 기관 사이에 장학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초중고 학생들이 옷이나 학용품 등을 모아 동남아 국가 학생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결핵 환자들이 집단으로 나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환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침대로 했다지만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첫 결핵 환자가 나온 창원의 한 중학교. 이로부터 석 달 뒤 2차 조사에서 결핵 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납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말 학생과 교직원 760여 명에 대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모두 10명. 대부분 첫 번째 감염 학생과 같은 반이거나 동아리로 밀접한 접촉 때문에 전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환자가 아주 강성인 환자예요. 그 전파력이 강한 그런 균을 갖고 있고 장소가 아주 그 기관지에 붙어 있는 곳이라 아주 많은 양의 균을 갖다가 배출하는 그런. 잠복 감염자까지 포함해 해당 학교의 결핵 감염자는 5달 만에 모두 84명으로 늘어나면서 학사 일정도 조정됐습니다. 방과 활동은 겨울 방학 동안 중단을 했고요. 단편성고사도 일단은 2월 중으로 좀 잠정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결핵 환자들이 전염력이 없어 2차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또 잠복 결핵 감염자 가운데 10%만이 결핵으로 진행되고 이마저도 약 복용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첫 환자 발생 넉 달 만에 전수조사를 하고 검사 시약이 부족해 조사가 늦어지는 등 늑장 대응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한 해 11만 명이 찾는 창원 도섬 유람선이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창원시가 유람선 선사와 맺은 저반시설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터미널이 폐쇄되면서 임시로 사용 중인 도섬 유람선 터미널. 18제곱미터 크기의 비좁은 컨테이너 건물이 승객 대기소로 쓰이고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간이 화장실에는 전기나 수도 시설조차 없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잘못 찾아왔는가 싶어 지금 돌아가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유람선 선사 측은 지난 2012년 9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창원시 등과 함께 기존 저반 시설을 옮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마산항 부두가 폐쇄되니 제2부두 연안 크루즈 저반 시설로 옮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원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그다음에 해양신도시를 건설하는 시공사, 그다음에 저희까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1년 뒤 마산항 부두가 폐쇄되자 창원시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반 시설 이전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불가 이유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도섬 유람선이 제2부두로 옮기면 이곳에서 영업 중인 크루즈선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불가 사유를 바꿨습니다. 크루즈 대표가 한 얘기거든요. 저희가 사실상 배되는 데는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배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는데 어제 오늘 가서 만나보니까 한 해 도섬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11만 명. 창원시가 석연찮은 이유로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도섬 운항은 중단될 처지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지역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장학금을 내고 있습니다. 연말에 도금고 재계약을 앞두고 벌써 치열한 유치전이 시작됐다는 시각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농협이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동참한다며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돈으로 경상남도는 올해 서민자녀 100명에게 장학금으로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농협은 내년에도 도와 협의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할 계획입니다. 크게 볼 때 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도 그런 우리 농협의 본연의 목적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경남은행을 품은 B&K 금융그룹은 경상남도의 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100억 원 기탁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이 앞다퉈 경상남도의 장학사업에 기금을 내놓는 데는 도금고 유치라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연말에 결정될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물밑 경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부산 지역 금융권에 매각돼 경상남도의 이금고를 농협에 뺏겼던 경남은행으로선 원상 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도금고 평가 기준에도 지역사회 기여와 도협력사업 부문이 100점 가운데 9점을 차지합니다. 지역사회 협력사업 외에도 지역사회에 얼마나 장학금 같은 걸 내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 게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평균 잔액이 1금고는 4,800억 원, 2금고는 3,600억 원. 초대형 고객을 잡기 위한 금융기관의 유치 전에 도민들이 반사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의 학생들이 동남아시아 어린이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신이 입던 옷이나 학용품, 장난감을 기부해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겹겹이 쌓인 옷을 정리합니다. 성별, 계절별로 나눠 차곡차곡 상자에 담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쓰지 않는 장난감과 학용품을 한데 모읍니다. 수집부터 분류, 포장까지 손이 많이 가지만 동남아시아의 어린이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용하지 않고 필요 없는 물건들이라도 다른 나라 어린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동남아 어린이들을 돕는 나눔 기부 운동에 경남 지역 76개 학교, 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물품이 상자 1,600개 정도로 대형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 학생들이 기부한 물품들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유엔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 12곳에 전달됩니다. 물품을 받게 될 어린이들은 태국과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해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아시아를 함께 살아가야 될 미래 친구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으로서 이 나눔과 기부 운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또래 친구를 배려하는 훈훈한 마음이 국경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겨울철 철새 도래지라고 하면 창원 주남저수지나 전남 순천만을 떠올리실 텐데요. 경남 서부 지역에서도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철새를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 청둥오리 수십 마리가 물 위에서 한가로이 헤엄을 치고 외가리떼가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근처 추수를 끝낸 논에는 눈주위가 붉고 몸은 청회색인 천연기념물 제203호 제두루미 한 쌍이 먹이를 찾습니다. 국내에서는 창원 주남저수지나 강원도 철원 등 일부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철새입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제두루미나 또 흑두루미도 오는 주남저수지나 우포늪에 번갈 정도로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희귀한 철새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진주 시내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남강에서도 귀한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01호 큰고니와 흰뺨 검둥오리와 쇠오리 등 90여 종의 철새가 남강을 찾았습니다. 오후마다 나오면은 날씨가 추우면은 곤이라든지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모이 먹고 하는 게 기분이 좋네요. 같이 산다는 게. 남강은 수위 높낮이가 다양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풀 등이 우거져 겨울철 최대 8,000마리 철새가 관찰됩니다. 우리가 사는 가까이 어떤 새들이 살고 있고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새들이 많이 있구나를 알아주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 광포만과 남강이 희귀철새의 귀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하만 7원읍 주식회사 만평골프랜드 150만 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 135만 원,
창원 팔각회 100만 원, 하만 칠서면 남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적석산 친환경 미나리 농원 서민규 씨, 밀양 내이동 참나눔회, 현대 로템지회에서 각각 30만 원을 보내주셨고 제창원 통영중학교 제18회 동기생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시 도계동 금강 목련아파트 운영위원회, 창원시 내사업 구미 1경로당, 창원시 파룡동 주민센터 사후관리원 1동, 김해시 장유이동 김순남 씨가 각각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내일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4차 실무협의를 진행합니다. 두 기관은 내일 회의에서 급식 지원 기준과 금액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난달 11일 3차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별 급식 지원 기준과 분담률 등 공통 자료를 만들어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을 1조 6천억 원으로 정하고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이를 위해 투자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담에서 사후 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1조 5,756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남도의회가 항공정비 사업인 MRO 사천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본사이자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지인 사천 지역에 항공 MRO 사업이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 MRO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사업비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천시와 카이, 충북 청주시와 아시아나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창원이 보도한 습득물 절도 혐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구대에 신고된 습득물 가운데 현금 41만 9천 원과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경찰서 52살 박모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지구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5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김해 지역의 산업단지를 추진하며 회사 돈 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빼돌린 돈 가운데 1억 원을 김해시청 4급 공무원에게 인허가 편의를 부탁하며 건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